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으면서 주택시장의 영향에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급매물에 따른 집값 하락이 이뤄질지 전반적인 집값 상승이 지속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송승현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번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어떨까 하네요. 네, 지금 뭐 이 주거복지 로드맵 일단 기본적으로 나이별 그다음에 소득별로 정해져 있는데요. 보통 이제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그다음에 뭐 고령이라든지 생활 이제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무주택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적인 그 주택 부분에 대해서 공급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호를 공급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뭐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공급 계획이라든지 뭐 금융적인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청약 시장들을 좀 개편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까지 10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뭐 그 임대 같은 경우 한 65만 가구, 그 공공지원 같은 경우 20만 가구, 공공분양 같은 경우 15만 가구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뭐 집값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우려라든지 기대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공급 물량에 따라서 수요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제 집값에 쏠리는데요.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그 전문가들이 좀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뭐 그렇게 뭐 평가의 그 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뭐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은 나와 있는데 지금 뭐 급매물이 좀 속출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와 있고요. 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그 어떤 그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들을 상승 장애에 갖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뭐 그 엇갈리는 그 대립되는 그 의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서울 수도권 중개업계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제 급매물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는데 일종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시장 반응은 좀 있는 편인가요? 네, 지금 한동안 그 얘기들이 그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적었었는데 아무래도 뭐 2018년 넘어가기 바로 그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좀 뜨겁게 뭐 얘기를 좀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뭐 어쨌든 저희 같은 경우도 뭐 현장에 이렇게 좀 살펴보면 중개업소에서도 지금 현재 급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급매물들이 지금 좀 속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 집값에 대한 그 하락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 쪽에서도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 100만 가구들에 대한 그 공급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그 입주 물량 또 최근에 또 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 급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급매물 때문에 또 시장이 또 침체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전망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이제 다주택자들의 움직임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 다주택자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사실 2018년 전이기 때문에 시장을 좀 바라보던 그런 그림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년이 좀 넘어가고 또 양도세 중과가 내년 4월부터 이제 또 시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거기에다가 또 100만 호 공급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또 상승까지 했고 또 이자가 좀 부담되시는 분들은 좀 물건들을 좀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집값 상승이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그 집값이라는 것이 그 시장에 있는 그런 공급이 나와야 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그 서울에는 그 일반적으로 지방 같은 경우 맨 땅을 따져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집을 멸실을 하고 새롭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사람들이 뭐 이주하는 그런 시기라든지 또 그 기존에 있었던 멸실을 하고 다시 지어도 기존에 있었던 그 거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집값들을 꾸준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강남권 같은 경우는 학군들이 워낙 잘 그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사를 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권에 있는 것들이 사실상 주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권에 급속도로 또 기존에 있었던 그 물량하고 같이 결합이 된다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또 양극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전망들을 또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100만 가구 공급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100만 가구를 이런 공급을 하려고 하면은 착공도 해야 되고 또 토지도 매수를 해야 됩니다. 또 토지를 또
보상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가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충돌들이 있고 공급이라는 것이 오늘 그 100만 가구다 뭐 15만 가구다 해서 오늘 발표했다고 해서 내일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또 공사하는 시간도 또 필요하고 착공하는 시간까지 하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이 상당히 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전문가님의 개인적인 전망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수요층들이 원하는 그 시장들이 있고 그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뭐 상당히 그 고가의 그 휴대폰들이 나오고 했는데 비싸도 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토지가 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가 우수한 곳은 집값을 상승할 수 있고 또 공급이 좀 많이 나오는 곳들은 조정할 수 있는 뭐 시장 전체적인 그 그림하고 좀 저 또한 전망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손승현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따른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